네, 종목에 대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업종을 그래도 찾아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시장 조정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비록 종가의 마감 자체는 윗꼬리, 즉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제일 강한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강한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시장에 다시금 주도주로 등극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그런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즉 어제 같은 그 현상들, 기존에 음봉에 마감을 하다가 시가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 부분의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록 오늘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시장이 돌아설 때 대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업종은 2차 전지 소재 업종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했던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그런 종목군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파생돼서 상승하는 현상, 이 파생돼서 상승된다는 부분은 원래 LNF, 에코프로 BM이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가 어제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첨보 이러한 종목으로 상승이 확산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 대비 강한 이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업종이 좋다고 하면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냐 그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닌데, 다만 이게 저희가 준비해 놔야 될 점은 다시금 하락이 연속되다가 반등 나올 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업종 시장 대비 강한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동박사업 중심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동박이라고 하면은 아주 얇은 전도를 높여주는 그런 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이 부분이 10% 정도를 차지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소재 단으로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그 소재 중에서 양극재는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동박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도 원재료가 저희가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차를 2개월을 두고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 즉 구리 가격의 상승분을 제품으로 전가가 가능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일 저점 이 주가를 지키는 조건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해서 괜찮으니까 소위 말해서 중장기 기간 같은 경우는 중장기라고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가지고 가는 구간으로 삼기에는 무리고요. 그 무리라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지만 그 바닥이 가늠되는 시점이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그러한 징후라든지 요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15일 저점을 지키는 조건으로 짧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은 이거를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간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본 특징적인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업종 이야기를 했다면 또 수급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좀 찾아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아무래도 시장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만 보더라도 종목을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고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시장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들여다보기보다는 좀 또 다르게 본인의 에너지를 분산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 있으면 뚜렷하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매수할 만한 가능한 종목군을 추린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조금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이 너무 심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조차도 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금리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종목군을 추려놓을 필요가 있다 보니 수급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외국인 기관 수급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사님? 네,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종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이 강했었고 그 중에서도 그 양극재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신고가를 눈앞에 둔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이제 기간 중심의 수급이 유입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었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이 시장 대비해서 계속 강하기 때문에 이 업종 같은 경우 가격, 즉 기업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실적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시장 대비 수급적인 요소, 가격적인 요소로 강하더라도 가격대를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는 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적으로는 코스모 신소재는 53,000원대 가격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